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김호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강, 중학강 3강의 물질대사와 건강 파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2강은 공부할 게 별로 없었죠. 근데 3강부터는 조금 외울 게 있는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는데, 3강은 그래도 이제 외울 건 많이 있지만, 이 외울 게 전부 다 수능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부 다 나오진 않아.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개념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라서 다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문제를 풀 때 2점 테스트, 3점 테스트 문제풀이 시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고 이거는 외워야겠다, 뭐 이거는 외울 필요 없겠네, 좀 취사 선택해 주시는 이제 그런 선택의 식견이 필요한 이제 그런 강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물질대사 강은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기관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관계. 그래서 기관계가 뭐죠? 세포가 모여서 기관이 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는 거죠. 이 기관계 중에서 이제 뭘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거냐면 물질대사에 관련되는 기관계. 물론 이제 모든 세포는 다 물질대사를 하지만 그 중에서 그거죠. 에너지 합성과 관련되는 기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야. 기관계에 대한.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에너지를 합성하려면 내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화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고요. 소화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고, 자, 소화계를 통해서 에너지원을 먹었는데 이건 결국에 산소를 이용해서 태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폐물로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산소도 흡수를 하는 기관계가 필요해. 그래서 무슨 기관계라고 하면 되겠어요? 호흡계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호흡계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소화계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흡수했고요. 포도당 같은 에너지원을 흡수했고요. 호흡계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기체를 흡수했어요. 그걸 이제 온몸에 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온몸에 뿌려주려면 무슨 계가 필요하겠어? 돌려주는 기관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순환계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세포들이 에너지를 합성을 하고 나면 어때요? 쓰레기가 남죠. 노폐물이 남죠. 그러면 그 노폐물을 내가 버려야겠어. 버리는구나. 그럼 무슨 계까지 하시면 되겠어? 그렇죠. 배설계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자면 요번 강에서는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이 4개의 기관계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만 놓고 보면 되게 학습량이 많아 보이잖아요. 소화계만 해도 우리 그 중학교 때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위에서 뭐가 소화되고 12지장에서 뭐가 소화되고 소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대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호흡계도 기억나십니까? 뭐 코, 기도,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하고 모세혈관의 분합차에 의해서 뭐 기체가 교환되는 원리. 순환계도 마찬가지고 배설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학습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수능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진 않아요.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 거냐. 결국에 얘네들을 다 서운하지 않게 한 번씩은 언급하면서 한 문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상호작용이 나오게 되겠죠. 다시 한번, 얘네들이 어떻게 큰 그림으로 상호작용을 하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수업은 조금 길게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인지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쪽에 이제 건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만 되면 안 됩니다. 영양실조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답인데 그걸 조금 더 정량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 봅니다. 소화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할게요. 소화. 자, 소화에서 가장 필수적인 건요, 여러분들이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가 뭔지를 아셔야 돼. 다시 한번, 영양소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영양소의 종류는 크게 에너지를 주는 영양소가 있고요, 내가 아무리 먹어도 에너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없는 거, 이제 외울 필요 없으니까 없는 거 먼저 해볼게. 없는 영양소는 뭐냐? 물이죠, 물. 여러분이 아무리 물 많이 마신다고 해봐야 그것 가지고 내가 힘이 납니까? 그냥 화장실만 자주 가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네랄, 무기염류라고 하는 미네랄들. 이런 것들도 역시 에너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무기물이니까.
그럼 이제 실제로 영양소에 해당하는 건 유기물이 되겠죠. 유기물. 그럼 유기물 중에서 우리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고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3대, 세 가지니까 3대 영양소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3대 영양소는 뭐냐? 탄, 수화물. 됐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단백질.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찌질이들, 찌질.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탄수화물, 요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 자, 탄수화물은 여러분 뭘 탄수화물이라고 합니까? 자, 이렇게 가세요. 탄수화물. 돼요? 다시. 탄수화물. 자, 무슨 말씀이냐면, 탄수화물이란 탄소가 수화된 화합물을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좀 많이 멋있는데, 탄소가 있잖아요. 이게 수화됐대요. 수화가 뭡니까? 뭐 사랑에 뭐 손으로 하는 이런 거 아니고 물이랑 합쳐졌대. 그럼 물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 H2O. 그러면 탄소하고 물이 더해진 모든 화합물을 우리가 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당 있잖아. 포도당 한번 써볼까? 탄소가 6개 있죠. 그럼 물이 몇 개 필요하겠어? 6개 필요하겠죠. 물 6개. 탄수화물 화학식 만들어졌네요? 포도당.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탄수화물이 일단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쉽게 생각하시면 밥심으로 산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백질. 잘 아시는 거잖아. 요거 이제 내 몸에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힘없으면 고기 좀 먹어야겠어. 단백질 먹자는 거잖아. 되지? 그 다음에 지질 역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금 소화할 거잖아. 얘네들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만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입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내 혈액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입속으로 들어온 건 아직 내 게 아닙니다. 왜? 입속으로 들어온 게 소화가 안 되면 똥으로 나가잖아. 그럼 결국에 내 것이 된다는 건 혈액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혈액 속으로 들어올 때 얘네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결국에는 기본 단위가 되어서 들어온다. 기본 단위의 형태로 들어온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여러분들 단백질 생각하시면 되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뭐예요? 아미노산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고기를 열심히 먹어도 단백질의 모습으로는 혈액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소장의 벽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걸 잘게 쪼개야 된다고. 그럼 이걸 쪼갤 때 이제 어떻게 쪼개냐? 기본 단위로 쪼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단백질을 기본 단위로 쪼개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아미노산의 형태로 흡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다시 탄수화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 단위로 쪼개야 돼요. 그럼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가 뭐냐? 앞 시간에 했던 걸 응용을 할게요. 여러분들 다당류의 얘가 글리코젠이었죠. 그럼 글리코젠은 포도당들이 길게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글리코젠을 먹는다고 해서 흡수가 되질 않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야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탄수화물은 어떤 형태? 단당류의 형태로만 내 몸에 흡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단당류의 종류에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당이 있고요. 포만 쓸게요. 그 다음에 요건 좀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도당 말고 또 뭐가 있냐면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당이 있어요. 그래서 과당. 그 다음에 갈락토스라는 게 있어. 갈락토스. 수능특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글자씩만 쓰겠습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게 단당류야. 단당류. 이런 형태로만 흡수가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또 이제 모의고사나 그런 데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자, 다시. 그럼 지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단위 형태로 흡수가 되는데, 그럼 지질의 기본 단위는 뭐냐? 이건 그냥 암기를 일단 우선 해 주십시오. 암기를. 자, 뭐냐면, 얘는요, 지방산하고요. 모노글리세리드.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하고 일단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소화 과정은 기본 단위로 쪼개는 걸 소화 과정이라고 한다. 그럼 소화를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그렇죠. 흡수해야겠죠. 자,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할 때 기본적으로 흡수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 소장에서 흡수를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장에서 흡수를 합니다. 근데 소장에서 흡수를 할 때 얘네 둘이 흡수되는 곳과 얘가 흡수되는 곳이 다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얘네 둘은요 물이랑 친한 애들이에요. 물이랑 친한 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친수성이라고 하죠. 돼요? 또 이렇게도 부를 수 있나요? 수용성이라고 하죠. 물론 엄밀히 친수성과 수용성은 다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야. 다시 친수성, 수용성, 물이랑 친한 애들은 소장으로 흡수될 때 어떻게 흡수가 되냐면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된다.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된다. 반면에 지질은 어때요? 물이랑 안 친한 애들이죠? 그럼 물이랑 안 친한 애를 우리 뭐라 그래? 그쵸? 물이랑 안 친하니까 소수성이라고 하죠. 물이랑 소원해. 우리 관계 소원해. 그 소자. 소수성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요. 기름에 녹겠네. 지용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네들은 어디로 흡수가 되느냐? 소장에 보면요. 암죽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암죽관으로 흡수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야. 다시 한번. 이번 강의 어렵습니다. 학습할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필수적인 내용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내용만. 다시 영양소의 종류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에너지를 주는 3대 영양소가 있다. 얘네들이 소화되는 과정은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기본 단위로 쪼개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럼 기본 단위로 쪼개질 때 각각 단당류,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형태로 쪼개지게 된다. 그럼 얘들은 흡수가 된다. 어디에서 흡수가 되느냐? 소장의 융털, 소장에서 흡수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물이랑 친한 애들은 모세혈관으로, 물이랑 안 친한 애들은 암죽관으로 흡수가 된다.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소화계의 기본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호흡계 이야기 해볼게요. 호흡은 기체를 교환하는 게 다예요. 다시 한번. 호흡은 기체를 교환하는 게 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체의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우리 생명과학 공부하실 때 호흡계 기체 교환은요, 2개만 하시면 돼요. 뭐? 산소하고요, 이산화탄소만 하시면 돼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너무 쉽지? 끝났어요? 자, 다시. 이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공부하시는데 또 너무 쉽게, 너무 고맙게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밖이 있어요. 대기. 그 다음에 여기 폐가 있어요. 폐포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 폐포. 그 다음에 여기 혈관이 있어요. 혈관.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조직세포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세포들. 조직세포가 있어요. 자, 느낌 가지시는 거야. 바깥쪽이고요. 내 몸 안에 폐고요. 혈관이고요. 조직세포입니다. 산소가 필요한 것이 어디죠? 조직세포죠. 우리는 산소를 쪽쪽 빨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구나. 그러면 산소의 이동, 정리되네요? 산소의 이동 어떻게 됩니까? 대기에서 폐를 거쳐서 혈관을 거쳐서 폐포로 이동하게 되는구나. 뭐의 이동? 산소의 이동.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산화탄소는요, 내 세포에서 만들어진 쓰레기죠. 포도당이 쪼개지건, 단백질이 쪼개지건, 지질이 쪼개지건, 그냥 이산화탄소는 쓰레기야. 그럼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버려야겠지. 아, 조직세포에서 만들어진 쓰레기가 바깥쪽으로 버려지는구나. 돼요? 뭐의 이동? 이산화탄소의 이동. 이산화탄소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이동과 이산화탄소의 이동은 이런 식으로 모식도로 가볍게 정리를 하셔도 충분해. 괜찮죠? 오케이. 소화계, 호흡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죠? 순환계죠. 자, 순환계는 그림으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림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정리 한 번만 하면 끝나. 자, 여기 한번 그림 볼게요. 자, 위에 제가 그려놓은 게 뭡니까? 직각삼각형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폐예요, 폐. 됐죠? 자, 이건 뭡니까? 널 사랑해 하시면 안 돼요. 심장입니다. 자, 요거 뭡니까? 역시 직각삼각형 아닙니다. 간입니다. 간. 볼게요. 간. 이거 뭡니까? 소장이에요. 소장. 얘는요, 콩팥이에요. 콩 모양, 팥 색깔, 콩팥. 오줌 만드는 기관이야. 자, 요렇게 쭉 일렬로 정리를 하시고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 정리를 같이 여러분, 저하고 한번 해봅시다. 심장 먼저 갈게요. 여러분들 심장, 중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 무슨 말이야? 심장은요, 요렇게 왼쪽, 오른쪽이 갈라져 있고요. 위아래로 또 요렇게 이제 판막이 있어. 판막이 있어. 자, 여기를 뭐라 그래? 심방이라고 하죠. 여기 밑에를요, 심실이라고 하죠. 여기 뭐야? 우심방이야, 좌심방이야? 네, 좌심방. 선생님,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당신들 거야. 여러분 보실 때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내 거 왼쪽입니다.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되죠? 자, 그러면 우심방에서 여기서 갈게. 온몸으로 내가 피를 뿌리고 싶어. 심장의 기능은 뭐야? 혈액의 펌프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온몸으로 뿌리고 싶어. 온몸으로 출발하는 곳이 어디죠? 여기죠, 여기. 좌심실.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출발합니다. 온몸으로 출발을 합니다. 돼요? 자, 그럼 온몸으로 혈액이 출발해서 혈액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네, 각각의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야. 다시 한번. 각각의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야. 그럼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여기 이 세포들에게 끝나고 나면 이제 산소가 없는 혈액이 나오겠네? 산소가 없는 혈액. 그럼 산소가 없는 혈액이 나옵니다.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죠. 어디로요? 네, 우심방으로요. 그럼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결국에 이제 뭐 해야 돼? 산소를 뺏겼으니까. 어디에서 산소를 다시 충전해 와야겠지? 그럼 산소를 어디서 충전합니까? 폐에서 충전해야겠죠? 너 폐로 가야겠구나. 우심실로 들어와가지고 이 녀석이 폐로 올라갑니다. 그럼 폐로 올라가고 나서 얘는 폐에서 산소를 받아요. 산소를 받은 혈액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좌심방으로. 그럼 좌심방으로 산소가 충전된 혈액이 들어오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해? 다시 좌심실로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온몸으로 퍼지면서 산소를 공급하게 되죠. 산소를 뺏기고 나서 우심방, 우심실, 폐. 산소 충전했다. 좌심방, 좌심실, 온몸. 산소가 없어요. 폐. 산소 충전했어요. 온몸. 폐. 온몸.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순환시키고 있죠. 그래서 무슨 게? 순환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환계 문제를 푸실 때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림 보시고요.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순환계 그림 나왔네? 그러면 가운데다가 선을 띡 하고 그어주십시오. 선을 띡 하고 그어주십시오. 자, 무슨 말씀이야? 이 선을 긋는 순간 오른쪽과 왼쪽이 구분만 되시면 돼요. 자, 오른쪽은 뭐예요? 다 제가 빨간색으로 했죠? 빨간색으로 했다는 거, 요거 뭐 표현한 거였어? 산소가 많은 혈액이야. 또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액이야. 이런 혈액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동맥혈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이런 혈액을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아요? 동맥혈. 반면에 여러분 보시는 여기 왼쪽은 어때? 산소를 다 뺏겨서 가는 거죠. 그리고 폐로 가서 충전하기 직전이죠. 그럼 여기는
산소가 어때요? 적겠다. 산소가 적겠다. 돼요? 이산화탄소는 어때요?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많겠다. 돼요? 그래서 이런 혈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눈치채셨겠지만 정맥혈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동맥혈, 정맥혈 구분만 해주시면 일단 여러분이 해주실 건 다 끝났다. 동맥혈, 정맥혈 구분. 아쉽게도 수능 문제지가 칼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잘라놓고 빨간색, 파란색, 동맥혈, 정맥혈, 산소 많아, 이산화탄소 많아.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라고. 그럼 이렇게 구분하는 순간 우리 항상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까? 저 같으면 이렇게 내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혈관 이름이 뭐죠? 이 혈관 이름이? 네, 이 혈관을요, 폐에서 나오는 폐정맥이라고 불러요. 어떤 기관에서 나오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하는데 폐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폐정맥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상하지. 뭐가 이상합니까? 혈관 이름이 정맥인데 무슨 혈이 흘러요? 동맥혈이 흘러요. 그럼 이걸 문제로 내고 싶지 않겠니?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요렇게 나가는 이 혈관은 폐로 나가는 혈관이구나. 그래서 폐동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상하죠. 뭐가요? 폐동맥인데 무슨 혈이 흘러요? 정맥혈이 흘러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공부를 369로 하는 친구들은 낚일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동맥인데 정맥혈이 흐르는구나. 정맥인데 동맥혈이 흐르는구나. 요거 두 개만 조심을 해주시면 순환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배설계 말씀드릴게요. 자, 배설계는 뭐냐? 말 그대로 뭔가 이제 쪼개서 없애는 걸 배설계라 그래. 그럼 다시 영양소가 탄수화물이 있고요, 단백질이 있고요, 이제 지질이가 있거든요. 요걸 한번 쪼개보자고. 쪼개면 탄수화물은 기본 구성 단위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거든요. 그죠? 지질도요, 탄소하고요, 수소하고요, 산소거든요. 단백질은 기본 단위가 뭐죠? 기본 원소가 뭐죠? 탄소, 수소, 산소에 뭐도 있어? 질소도 있어요. 아미노산 구조 생각하시면 돼. 질소도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완전히 다 분해를 해버리면 쓰레기로 뭐가 나오겠어? 얘랑 붙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얘랑 붙어서 물이 나오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물질 대사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형태의 노폐물이 된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버리면 돼요? 그쵸? 호흡계를 통해서 버리면 되겠죠. 돼요? 자, 여기 물은 어떻게 버리면 돼요? 당연히 쉬하면 되겠죠. 배설계를 통해서 버리면 되고요. 추가로 호흡계를 통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후 하는데 물이 나오나요? 네, 물 나옵니다. 여러분 안경 쓴 친구들 한번 안경 닦을 때 해봐. 물 나와요. 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버리면 돼. 똑같습니다. 자, 여기 지질도요,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으니까 쪼개면 이산화탄소, 물 나올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버리면 돼요. 그럼 이제 단백질도 역시 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나오고요, 물 나오고요, 이렇게 버리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요 녀석이죠. 얘 어떻게 할 거야? 얘는 이산화탄소나 물로 버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 녀석이 버려지는 형태가 뭐냐? 농협3였다. 네? 암모니아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암모니아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강염기죠. 강염기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되게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형태로 버리면 우리 다 죽어요. 단백질로 돼 있잖아, 우리 몸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얘를 뭘로 바꾸더라? 요소로 바꾸더라. 어디에서 바꾸더라? 간에서 바꾸더라. 간에서 바꾸더라.
그래서 이제 이 요소가 결국에 배설계를 통해서 버려지는 이런 모습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배설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거 아직 안 지웠는데 요거 하나만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려고 아직 안 지웠어요. 뭐냐면 여기 콩팥 부분을 볼게요. 콩팥은 하는 일이 뭐죠? 오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오줌 만드는 기능. 그럼 뭐 만드는 거냐? 요거 물하고 요 질소 노폐물 요거 버리는 거야. 요소하고 물 이거 버리는 거야. 자, 그럼 다시 공부 대충 하는 친구들, 369로 하는 친구들이 이런 거 실수 가끔 해요. 자, 보세요. 동맥혈하고 정맥혈이 있습니다. 누가 더 깨끗한 피예요? 혹시 이게 더 깨끗한 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산소가 많네. 산소가 많이 있으면 깨끗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기 지구과학의 수질오염 파트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용존 산소량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자, 무슨 말씀이냐? 이쪽에 더 노폐물이 많다는 거야. 뭘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냐면 이 콩팥을 보시면 돼요. 다시 콩팥의 기능이 뭐라고? 오줌 만든다고요. 그럼 오줌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혈액이 들어오면 그 혈액을 걸러 가지고 혈액 안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오줌으로 만들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요쪽 들어가는 쪽의 혈액하고 나가는 쪽의 혈액 중에 누가 더 노폐물이 많겠어? 들어가는 쪽이 노폐물이 많겠죠. 그리고 그 노폐물이 다 걸러지고 상대적으로 노폐물이 적은 피가 밖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맥혈과 정맥혈을 혹시나 깨끗한 피, 더러운 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동맥혈, 정맥혈은 산소의 분압의 차이에 의한 거지 절대 깨끗하고 더러운 것으로 이해하시지 말라. 자, 이 당부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각각의 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수능 특강의 34, 35페이지에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굳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과 에너지 균형이 있는데요. 역시 대사성 질환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당뇨병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뒤쪽에 항상성 유지해서 당뇨병 다시 말씀드릴 거야.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 균형 부분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돼.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런 거예요. 대사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대사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좀 지저분하네요. 그냥 쓸게요. 그냥 쓸게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대사량. 자,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지금 물질 대사하고 있잖아. 그래서 물질 대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물질 대사는 광합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생합성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사량은 관용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세포 호흡을 통해서 만드는 에너지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세포 호흡을 통해서 만드는 에너지의 양이야. 그러니까 그냥 에너지 양이라고 생각하셔도 돼. 에너지 양이라고 생각하셔도 돼. 그럼 에너지 양이니까 단위가 뭐겠어요? 에너지 단위겠죠? 그래서 킬로칼로리예요. 킬로칼로리. 칼로리라고 해도 되겠지만 우리 다세포 생물 입장에서는 킬로칼로리 단위가 더 이해하기 편해. 그래서 킬로칼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사량의 종류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어.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어. 기초 대사량이 뭐냐면 참 거기 이제 수능 특강에는 말 어렵게 나왔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야. 시체놀이.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야. 시체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주말에 그리고 학교에 요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집에 멍하니 있을 때 있나요? 멍하니 있을 때? 그 멍하니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도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 봐. 그러니까 일명 시체놀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시체놀이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시체가 되죠.
아니죠. 시체 안 되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멍하니 시체 놀이를 하고 있어도 심장은 뛰고 있어요. 체온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다고. 심장이 뛰는데 필요한 에너지, 체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걸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기초대사량, 시체놀이. 됐죠? 그리고 이 기초대사량은요, 이제 개인차가 좀 있어. 개인차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마다 자신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의 차이가 있다고. 자, 이런 거 접근하시면 돼. 얘들아,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 중에 누가 기초대사량이 높겠어요? 남자가 당연히 높죠. 그런 거 있어요. 여자들은 살이 되게, 똑같은 걸 먹어도 살이 되게 빨리 쪄요. 왜? 기초대사량이 낮으니까. 같은 걸 먹고 멍하니 있으면 남자는 많이 태우고 여자는 좀 적게 태우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기초대사량이 높아. 얘들아, 여러분, 뚱뚱한 사람하고요, 마른 사람하고는요, 뚱뚱한 사람이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뭐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차 좋아하시는 분들, 제네시스하고 모닝하고 누가 더 기름 많이 먹어? 똑같은 거리를 가면 제네시스가 많이 먹지. 뚱뚱하면 기초대사량이 높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젊은 사람하고요, 늙은 사람하고 누가 기초대사량이 높을까요? 당연히 혈기왕성한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이 기초대사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내가 너희들만 할 때는 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팠다. 지금 당신들 그러시잖아. 그죠? 젊으니까 그런 거야. 그죠? 나이가 점점 들수록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 이게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그런 건 느끼면 되게 슬픈 건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런 거 느낍니다. 어찌됐건. 남자이면서 뚱뚱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기초대사량이 높다. 개인차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기초대사량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활동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활동대사량이라는 게 있어. 칠판 너무 더러워서 미안합니다. 이제 가벼운 거 말씀드리려고 칠판을 잘 안 닦았어요. 다시. 활동대사량이라는 게 있으면, 활동대사량은 뭐냐? 자, 여러분들 시체놀이 하고 있었어. 시체놀이 하고 있다가 엄마가, 야, 이놈 자식아, 일어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뭔 온라인 계약이라고 나가서 운동이라도 해라.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이죠. 활동이에요, 활동. 돼요? 그래서 이제 기초대사량에 더하기 무언가를 하면 이제 활동대사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기초대사량 더하기 활동대사량, 이거 두 개를 다 더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총대사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당연한 거겠지. 그죠? 그럼 총대사량을, 어떤 사람의 총대사량을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추적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일일 총대사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일 총대사량을 왜 구하느냐? 이걸 알아야 그 사람이 얼마나 먹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 왜요? 우리 에너지 주는 영양소가 뭐였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었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루 동안에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결국에 영양소를 먹음으로써 해소가 된다고. 그럼 영양소를 먹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을 얼마나 먹어야 건강한 삶을 사는지 정량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약간의 산수를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탄수화물은요, 포도당이나 과당이나 갈락토스나 이런 탄수화물은요, 1g당 4kcal의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수화물 1g을 먹으면 4kcal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단백질은요, 역시 4kcal의 에너지를 1g당 가지고 있습니다. 지질은요, 9kcal의 에너지를 1g당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하루 동안에 얼마나 먹을까,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탄수화물을 30g 먹었어. 그러면 30g 곱하기 4, 4, 32, 120kcal를 먹었네. 돼요? 더하기 내가 고기를 60g 먹었어. 그러면 60g 곱하기 4, 6, 4, 24, 240kcal의 에너지를 먹었네. 그 지질을 얼마를 먹었네. 그런데 보건당국에서 내 정도의 체중은 일일 총대사량이 얼마네. 그럼 이것과 이것을 비교를 해서
얘가 높으면 영양실조, 먹은 에너지가 많으면 비만, 둘이 같으면 적정한 것.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이건 그냥 산수입니다, 산수. 그래서 자료를 보시고 그걸 해석하시는데 449 요것만 암기를 해주시면 비교할 수 있다. 다시 449, 449.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